대구 오페라하우스가 오페라의 미래를 이끌 차세대 성악가를 키우겠다는 취지로 신인 성악가를 세계적인 수준의 독일 오페라 극장 무대에 세우고 있습니다. 경주 화랑마을이 준공됐지만 기대 못지않게 우려도 큽니다. 올 가을에나 가동되는 데다 인근 상인들과의 마찰도 걸림돌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마을이 조성되고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안동댐 수몰민 이주단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2020년이면 공원과 녹지 등으로 묶였던 땅들이 풀리면서 땅 주인이 개발할 수 있다 보니 난개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급히 예산을 마련했다가 선거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4월 2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주말 날씨 포근했는데요. 오늘은 아침 기온은 낮고 낮 기온은 구미가 26도까지 예상돼서 일교차 큰 날씨가 예상이 되죠. 네, 기온도 오르면서 흐렸던 하늘도 오늘은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기는 건조하겠습니다. 김명은 기상캐스터가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주말 동안 낮에는 포근하고 밤에는 선선했죠. 월요일인 오늘도 온화한 봄날이 계속되겠습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 13도, 안동 10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모두 25도까지 오르면서 대구 경북 전 지역이 영상 20도를 훌쩍 웃돌겠습니다. 주변에 꽃들도 만개하고 봄 기운 가득한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탁했던 공기가 오늘은 미세먼지 농도 보통으로 대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다만 대구와 울진, 영덕에는 연일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화재 예방과 수분 섭취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내일까지는 포근한 날이 계속되겠고요. 수요일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면서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구 오페라하우스가 새내기 성악가를 세계 수준의 독일 오페라 극장에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오페라의 미래를 이끌 차세대 성악가를 대구에서 키우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젊은 성악가들이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리는 오디션에 참가했습니다. 심사를 하는 사람은 세계적 수준 오페라 극장인 독일 함부르크 극장 신진 성악가 트레이닝 센터 오픈 스튜디오 감독. 합격자는 여름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독일 함부르크 극장 무대에 서게 됩니다. 한국인으로서 그 유럽에 있는 이렇게 대단한 극장, 그러니까 독일 함부르크 극장에서 바로 오디션을 초대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일인데 오디션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대구 오페라하우스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신진 성악가 해외 진출 프로그램은 지역 기업의 후원금으로 해외 진출하는 새내기 성악가에게 항공료와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축제가 올해로 16년째를 맞이하는데 축제 때마다 이제 해외 초청작들을 유럽에서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극장들과의 어떤 교류가 활성화가 되고. Und darum finde ich die Initiative der künstlerischen Leitung von Daegu Operahaus wirklich bewundernswert, was alles unternommen wird, Daegu und das Opernhaus von Daegu bekannt zu machen international. 대구 오페라하우스는 올해 지역 기업과 성악가를 연계해 후원하는 1인 1기업 프로그램을 진행해 신진 성악가 육성에 힘을 실을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청소년들이 호연지기를 기르고 관광객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경주 화랑마을이 9년 공사 끝에 마침내 준공됐습니다. 글로벌 교육 관광 휴양단지를 추구하고 있지만 정착까지는 많은 예산이 더 필요하고 다른 상권과의 마찰도 우려됩니다. 김철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3대 문화권 핵심 선도 사업인 경주 화랑마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8만 8천여 제곱미터에 4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전시관과 최대 5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관, 그리고 300여 명 이상이 동시에 잘 수 있는 여러 동의 생활관이 갖춰져 있습니다. 또 46면의 캠핑장과 화랑 무예 체험장, 그리고 국궁장 등 체험시설이 마련됐습니다. 옛 화랑들의 놀이문화와 정신세계를 직접 체험하고 앞으로 신화랑들이 해나가야 될 한류 문화의 새로운 창조를 꿈꾸는. 하지만 준비 부족으로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되기까지는 다소 긴 시일이 필요합니다. 6월에야 시범 운영에 들어가고 10월이 돼서야 본격적인 손님 맞이에 나설 수 있습니다. 당장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인근 불국사 숙박협회의 반발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숙박협회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실습 장소 그리고 모든 홍보 활동을 저희들 같이 전개를 해서 상생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무엇보다 규모가 크다 보니 짓는 데 천여억 원을 투입하고도 앞으로 투입될 예산이 많다는 것이 큰 걱정입니다. 관리 인원만 20여 명이고 용역 조사 결과 앞으로 5년간 150여억 원, 1년에 30억 원씩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이 예산은 적지 않은 예산이라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대로 글로벌 휴양 관광단지로 자리 잡아 새로운 관광 자원이 될 것인가 아니면 골칫거리가 될 것인지 현재로선 걱정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철저한 대책과 준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안동댐 수몰민 이주단지인 서부리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마을 조성에 따라서 갤러리가 생기고 선성 수산길 등이 들어서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동 선비 순례길 가운데 하나인 선성 수산길. 안동댐 수면 위로 설치된 1km의 수상 데크를 걷기 위해 주말과 휴일에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특히 옛 예안국민학교 터 위로 수상길이 만들어지면서 추억에 잠기는 지역민들의 발길도 이어집니다. 저희 본향이 여기 선성인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주말을 맞이하여 가족들하고 이렇게 오니까 상당히 좋고 감회가 또 더욱 새롭습니다. 선성 수산길 못지않게 이곳 옛기 마을에 조성된 공공 갤러리들도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기린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 디자인 사업에 따라 갤러리로 개선된 옛 선성형 관아 등 4곳의 갤러리는 지역과 초청 작가들의 작품 전시가 잇따라 열리면서 예술과 조화된 관광의 품격을 더욱 높여줍니다. 또한 한옥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현대식 숙박시설로 단장된 선성현 한옥체험관은 손님 맞이에 들어가 머물러가는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한옥체험은 처음이었는데 여기는 화장실도 안에 있고 새로 지은 곳이라서 깔끔해서 체험하기 좋았습니다. 안동댐 수몰로 전답을 상실하고 거듭된 주민 위주로 활력을 잃어가던 이 마을에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는 것은 마을 재생사업 덕분입니다. 마을의 아픈 역사와 예술을 접목시켜 마을을 되살리자는 뜻의 이야기가 있는 마을 조성이 마무리되고 선비 순례길이 들어서면서 마을 주민들도 활기를 되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을 자체에도 각종 예술 체험 활동 그리고 이 주변에 일일 관광권의 중심이 돼가지고 여기서 숙박도 하고 또 위락행위 같은 것도 좀 시설도 좀 하고 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조장 등 옛 가게와 좁은 골목길 등 이주 단지의 옛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서부리. 하지만 관광객 방문이 지역민들의 소득과 연계되고 고향을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이 돼야 제대로 된 마을 재생과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울릉 여객선 터미널에서 불이 났습니다. 어젯밤 10시 55분쯤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울릉 여객선 터미널 2층 매표실에서 불이 나 사무 집기 등을 태워서 소방서 추산 1,28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35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차 넉 대와 구급차 한 대, 소방관 10명이 출동해 5분 만에 불길을 잡았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불로 여객선 터미널 2층 390제곱미터 가운데 매표실 약 30제곱미터가 모두 탔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사용하지 않는 매표실 천정에서 전기 합선 때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부산시가 이른바 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예산을 올해 처음으로 마련했습니다. 이 예산 급히 마련한 데다 일부는 당초 계획을 어기고 끼워 넣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선거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선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원, 녹지, 유원지에 적용되는 일몰제. 법에 따라 공원 등은 도시에 꼭 필요해서 사유지일지라도 보존토록 했는데 사유재산권 문제와 충돌하면서 법적 효력이 해가 지듯 사라지게 됐습니다. 2020년부터는 땅 소유자 마음대로 처분이나 개발이 가능합니다. 자연이
난개발로 인한 해양 경관 등의 훼손 우려가 나옵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일몰제 대상지 중 30곳에 대한 매입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올해 본 예산엔 매입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다가 지방선거 석 달 전인 최근 어쩐 일인지 추경을 통해 부랴부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대상지는 이기대 공원과 청사포 공원, 에덴 유원지 등 3곳. 부산시의 당초 계획대로라면 보존 가치가 가장 높은 A 등급에만 예산을 편성해야 했지만 돌연 C 등급인 에덴 유원지를 끼워넣고 83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부산시 내부 문건입니다. 에덴 유원지 예산 편성의 적절성을 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서병수 부산시장. 서 시장 여동생의 남편인 이경훈 구청장은 사하구에서 3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하구에 에덴 유원지가 있습니다. 서부산권에 대형 좀 공원을 개발한다. 그런 어떤 선거 정책이 필요한 게 아니었나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위험한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서병수 시장 측은 추경에 매입 예산을 편성한 건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며 에덴 유원지 매입 예산은 토지주의 민원 등 상황 변화에 따른 우선 편성이었다며 지방선거를 염두에 뒀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교사가 12명뿐인 강원도 철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6명이 징계에 회부됐습니다. 장애 아동에 대한 학교 폭력을 은폐하거나 묵인했다는 혐의입니다. 1차 감사에서 교장 1명에게만 경징계를 요구했던 교육청은 사실상 부실 감사를 인정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뇌병변 5급 장애를 앓고 있는 9살 초등학교 3학년 아이. 5개월 동안 또래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이 어린이는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거 아직도 생각하면 확 죽이고 싶을 정도예요. 감사를 벌인 강원도 교육청은 지난해 11월 1차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는 해당 학교 교장에 대한 경징계 요구. 하지만 피해 아이 부모는 학교 측이 학교 폭력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며 교장과 교감을 고소했습니다. 저도 적응장애인데요. 적응장애가 이제 우울증, 공포, 불안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적응장애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정신적인 질병이나 이런 것도 없었고. 여론이 들끓자 올해 1월 교육청은 재감사에 돌입했습니다. 재감사 결과는 1차 때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 허위 공문서를 제출한 교사 등 3명은 중징계, 단순 가담이나 사건을 방조한 3명의 교사에게는 경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추가 감사를 통해 관련자 다수의 부당한 공모와 은폐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피해 선생님과 언론의 강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도 장애 아동에 대한 학교 폭력 대응이 크게 잘못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교장과 교감은 피해 학생에 대한 학교 폭력 사안을 처리하면서 편파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며 객관성이 의심되는 행위로 학교 폭력 사안을 은폐 축소하여 도교육청은 1차 감사가 부실했던 이유로 교사들이 허위 사실을 진술할지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라고 변명했습니다. 불안장애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 아동 어머니는 1차 감사에 비해 그나마 나은 결과지만 징계 대상 교사가 현재 학교 폭력 담당자로 지정되는 등 이해 못할 부분이 아직도 많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남해군이 최근 결정된 노량대교 명칭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하며 이의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대립하고 있는 하동군은 반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이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보도에 정성호 기자입니다. 오는 9월 개통 예정인 노량대교입니다. 세 다리의 이름을 두고 남해군과 하동군은 지난 2011년부터 대립해왔습니다. 경남지명위원회가 3차례나 열렸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결국 지난달 9일 국가지명위원회가 심의회 표결을 통해 노량대교로 이름 지었습니다. 하지만 남해군은 최근 재심의를 요구하는 이의 신청을 국토지리정보원에 냈습니다.
남해군은 섬과 육지를 잇는 다리는 섬 이름을 따르는 관례를 어겼다고 주장합니다. 또 수명을 다한 기존의 남해대교를 교체하는 성격의 다리여서 제2 남해대교라는 명칭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합니다. 15년 전에 저희들이 국가에 건의를 해서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제2 남해대교 명칭이 안 된다면은 우리 국민은 굉장히 실망을 하고, 하동군은 논란을 키워봤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며 반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대응해가지고 입장을 내고 다시고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빨리 지나가고,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걸 같이 의논을 했으면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국가지명위원회에서 한번 결정된 이름이 번복된 전례가 없어 남해군의 이의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남해군은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까지 진행할 계획이어서 다리를 둘러싼 논란은 법정으로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늘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성주군 의회 김명석 의원으로부터 2억 4천여만 원을 빌려 이자만큼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의원은 돈을 빌렸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며 김 의원을 고소해 무고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최종심에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게 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학교의 성면 해체 작업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성면 잔재물이 남지 않도록 청소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성면 작업 뒤 잔재물을 밀봉해서 버리기만 할 뿐 현장에 남아있는 성면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 성면 해체 작업자의 잔재물 제거 의무를 법령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6개월과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4월 한 달 동안 불법 무기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가지고 있거나 허가가 취소된 총기류, 폭탄이나 실탄 같은 화약류, 석궁, 전자충격기 같은 불법 무기류입니다. 기간 안에 신고하면 형사 책임과 행정 책임이 면제됩니다. 대구시가 4월 한 달 동안 140억 원 규모의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을 공모합니다. 시민복지와 일자리, 건설, 교통 등과 관련된 시정 참여형 사업에 90억 원, 생활 밀착형 소규모 사업이 대상인 지역 참여형 사업에 40억 원, 읍면동 단위 문제 해결 사업에 10억 원 등입니다. 주민 참여 예산은 시민들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제안부터 심사, 선정까지 참여하며 대구시가 이를 반영해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경북도 소방본부가 전북 소방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소방인권보호센터를 운영합니다. 소방인권보호센터는 직장 내 성폭력과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해 신고 접수를 받은 뒤 사건 조사를 담당합니다. 피해자들이 편안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장이 직접 인권침해 사례를 받습니다. 여성 소방공무원 성차별과 성희롱 신고 접수는 여성감찰관이 담당합니다. 경상북도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 근로자들에게 한 해 100만 원짜리 복지카드를 지원합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지역 중소기업에 입사해 석 달 이상 일한 39살 이하 근로자에게 100만 원까지 쓸 수 있는 복지카드를 지급합니다. 복지카드는 연봉 3천만 원 미만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데 건강검진을 비롯해 헬스장 이용, 문화와 여가 활동 등 자기 개발에 쓸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슈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제9회 대구사회복지영화제가 오는 5일 독립영화 전용관 5호 극장에서 개막해 일주일 동안 이어집니다. 영화 복지를 만나다는 주제로 빈곤과 노동, 의료, 환경, 가족 문제 같은 다양한 복지 이슈를 담은 장편과 단편 영화 38편이 상영됩니다. 대구사회복지영화제는 대구 지역 20개 시민단체가 공동 주최하며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주말 동안 낮에는 포근하고 밤에는 선선했죠. 월요일인 오늘도 온화한 봄날이 계속되겠습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 13도, 안동 10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에는 모두 25도까지 오르면서 대구 경북 전 지역이 영상 20도를 훌쩍 웃돌겠습니다. 주변에 꽃들도 만개하고 봄 기운 가득하겠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탁했던 공기가 오늘은 미세먼지 농도 보통으로 대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다만 대구와 울진, 영덕에는 연일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화재 예방과 수분 섭취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우리 지역 하루 종일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변화입니다. 대구 현재 기온 13도, 영천 12도로 영상 1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낮에는 대구와 영천 모두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문경의 아침 기온 11도, 구미 13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문경 24도, 구미 26도로 오늘도 포근하겠습니다. 안동의 이 시각 기온 10도, 봉화 6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안동 25도, 봉화 23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 16도, 낮 기온 24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일까지 포근한 날이 이어지겠고요. 수요일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